네, 반갑습니다. 끝장에게 노선생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2018년도가 왔죠? 이제 또 새해가 됐으니까 다들 뭐 여러가지 계획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올해 새로 맞아서 여러가지 계획을 지금 하고 있고, 뭐 여러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해도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감기가 매우 유행인데, 저도 지금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기침을 한다든지 목소리가 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더라도 뭐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손익계산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장 전산회계 2급 12페이지를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는 재무상태표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재무제표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보통 재무상태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거 못지않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재무제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입니다. 물론 이제 구단원 뒤에 보면 이제 수익과 비용 단원이 따로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자세하게 수익과 비용 쪽에서 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여러가지 내용들을 다루겠지만,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기초를 좀 다져놓고 들어가셔야 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와 관련된 기초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손익계산서에 정의가 있었죠. 우리가 맨 처음에 배웠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란 말 주의하시고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거는 죄송합니다. 요 T계정 안에서 수익과 비용의 위치를 좀 아셔야 됩니다. T자형 틀은 뭐 어디에든 다 쓸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했었고요. 자, 비용의 자리가 차변입니다. 요건 자리를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죠. 요거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비, 수 요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차변에는 비, 대변에는 수, 비, 수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은요, 이제 수익이 이렇게 더 큽니다. 비용보다 더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은 좀 작게 이렇게 금액들이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밑에 차변에 보시면 밑에 빈칸이 하나 생겼죠. 이 부분은 무엇인가 라는, 왜냐하면 항상 T계정은 차, 대, 차변, 대변의 합이 같아야 되니까요. 뭐냐 하면은 이 부분이 바로 이익입니다. 이익. 근데 요거를 1년 동안에 라고 한다면, 올 한해 1년 동안에 라고 한다면 단기 순수한 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단기 순이익이라고도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요, 수익이 비용보다 작을 수도 있겠죠. 내가 번 돈이 쓴 돈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장사 안 되는 뭐 그런 가게겠죠. 이런 식으로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요 대변이 남거든요. 요 부분을 그럼 뭐라고 부르느냐 라고 한다면, 요 부분은 손실이라고 하겠죠. 손실. 이익의 반대말은 손실입니다.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단기 올 한 해 동안 순수하게 손실, 손해본 금액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뭐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는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이다.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수익의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냥 한번 읽어만 보세요. 뒤에 현금이 들어온 거. 자,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기업 실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을 말하겠고, 경영활동은 장사를 해서 그 결과로서 발생을 했거나 혹은 발생할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겠고, 할 현금유입액, 번돈이라는 뜻이죠. 번돈. 그래서 이제 수익은 번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금 유출액이죠. 쓴돈. 수익은 번돈, 비용은 쓴돈입니다. 그리고 이익 보이시죠? 요 산식이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익은 남은 돈이죠.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뭐 여러 장사하시는 분들께서도 수익과 이익의 개념을 그냥 혼용해서 많이 쓰십니다. 근데 이제 회계에서는 요거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죠. 번 돈은 수익, 쓴 돈은 비용, 그리고 남은 게 바로 이익이라고 하고, 그리고 순수하게 남았다라고 해서 순이익이라고도 부릅니다. 됐죠? 그리고 올 한 해 동안이라는 말이 되면 앞에 당기라는 말이 붙을 수도 있고요. 올 한 해 동안의 순수한 이익이다, 이런 뜻으로 당기, 순이익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재무상태표와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도 작성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따라서 작성을 해라 라는 것이죠. 아무래도 전산회계 같은 경우는 시험이다 보니까 이런 5가지 있는 거 혹은 4가지로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자, 그래서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발생주의 이거 기억하셔야 되는데, 반대말은요 현금주의입니다. 현금주의가 나오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뭐냐면 비용 쓴 돈이죠. 그러면은 내가 비용을 쓴다라고 하면 돈이 나가겠죠. 그때만 장부에 막 기록하는 거를 현금주의라고 해요. 그 말은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간 거래만 거래야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회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오늘 이자 내야 되는 날짜가 됐어요. 이자 비용이 나가야 되는 날짜가 됐어요. 근데 나는 지금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 당장 이자를 못 냈어요. 그러면 나는 이자 비용이라는 거를 과연 장부에다가 적을 거냐 말 거냐는 거죠. 나 돈 안 냈으니까 안 적을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그 이자가 발생해야 되는 날짜, 혹은 그 비용, 혹은 수익이 다 발생돼야 되는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는 무조건 돈이 들어왔든지 나갔든지와 관계없이 안 들어왔더라도 일단 수익이나 비용을 발생시켜라. 그게 바로 발생주의입니다. 뭐 실현주의 같은 경우는 무엇이냐면, 수익이 나한테 발생이 되려면요 물건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현주의.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죠. 재무상태표에서 좀 중요한 거는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한다면, 손익계산서에서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수익이 발생을 한다면 그거에 대응되는 비용도 같이 발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는 이제 예시가 무엇인지 보시면 돼요. 매출액, 물건 팔아서 내가 받은 돈이고요. 매출원가, 그거 원가 금액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시에 장부에 기록해라. 그게 바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입니다. 자,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가 있네요. 이거 재무상태표에 나왔던 그 개념과 같습니다. 순액주의 아닙니다. 자, 구분하여 계산한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좀 더 디테일하게 암기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보시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풉니다. 제가 뭐 처음에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는 다 풀진 않을게요. 대표적인 문제들만 우선 풀 거고요, 여러분. 지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강의하기가 좀 힘드네요. 대표적인 문제만 풀 거고요. 그 안 푼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은 2번 풀겠습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괄호는 이 부분이죠. 괄호는 기업 실체의 경영 활동의 결과로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키워드 나왔죠? 현금 유출액을 말합니다. 우선 요걸 보고 바로 비용을 찾으시면 되는데, 못 찾았다 라고 하신다면 두 번째 줄에 예시들을 보시면 되겠죠. 얘네들 전부 다 비용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답은 4번이죠, 여러분. 자, 그 다음은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거는 최소한 요 정도는 풀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3번,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7번. 지금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이 푸신 다음에 해설을 들으시라는 의미로 미리 제가 문제 번호를 불러드렸습니다. 자, 3번입니다. 순차적으로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죠. 자, 수익이란 기업 실체의 경영활동과 관련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수익은 번 돈이죠. 자, 자산은 돈이라고 보십시오. 유입이겠죠. 자산에 유입이 되어야 되겠죠. 이해 가시죠?
돈 벌었으니까 돈이 들어오겠죠. 그게 자산이고 유입이 될 겁니다. 자, 빚은 어떻게 될까요? 빚은 감소가 돼야죠. 돈 벌었는데 빚 갚아야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5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로만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면 손익계산서 계정이 하나만이라도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은 수익 비용이고요, 여러분. 재무상태표 계정은 자산, 부채, 자본이 되겠지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려면 무조건요, 차변이나 대변에 수익이나 비용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찾아보시면 되겠죠. 우선 상품을 매출을 하고 라고 되어 있죠. 상품을 매출을 하고 당사에서 매출 운임,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공은요 누구냐면 상품 매출과 관련된 금액이 이 문제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분개를 못 하겠고요. 매출 운임 요 부분에 대한 분개를 해야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분개 연습을 아직 우리가 충분히 못했기 때문에 우선 제가 옆에 적어 드리는 거 적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거 앞에 부분 좀 끝나면 그 계정 과목 하나하나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바로 그 분개 연습부터 좀 시켜드릴게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제가 강의할 때도 이론을 순서대로 쫙 하고 분개 연습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론은 이제 기초적인 거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바로 제가 분개로 넣어버립니다. 왜냐면 분개를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암기를 딱 하거든요. 기계적으로. 근데 그렇게 한 다음에 이론 수업을 들으시면 아 이게 이 분계가 이렇게 됐구나 하면서 이해도가 좀 더 높더라고요. 이건 이제 단연간 수업 경험에 의한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 분계를 말씀드릴게요. 매출, 물건 팔았을 때는요 운임을 운반비라는 계정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운반비 5만원,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현금 5만원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요거.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서는요 여러분 운반비라는 비용이 차변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가는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입니다. 가가 있는 거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이제 나이면 다가 되겠네요. 이제 나봅시다.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이제 분개 연습하면 알 겁니다. 지금은 모르셔도 그냥 적고 넘어가세요. 지금 모르시는 거는 당연합니다. 정답답하시면 제가 조금 이따가 올릴 일반 전표 연습, 그러니까 분개 연습을 먼저 듣고 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취득세, 자산을 이제 잘 들으세요. 자산을요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런 취득세와 같은 비용, 세금이거든요. 이거 세금도 비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회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부대비용이라고 합니다. 취득할 때 부수적으로 발생한 비용이란 뜻이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따로 세금 처리하지 않습니다. 분개부터 적어 드릴게요. 차변에 토지라고 적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에다가 그 부대 비용을 잡아 넣어 버립니다. 그 말은 자산으로 처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토지 10만원이라고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이 나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현금 10만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시다시피 차변, 대변 어디에도 수익이나 비용과 관련된 계정이 없습니다. 그럼 나는 나가리 답은 2번입니다. 일단. 자, 그러면은 다는 왜 맞는지를 보겠습니다. 자, 본사 건물에 대한 재산세, 세라는 글자 보이시죠? 근데 뭐 사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 자산을 매입하는 그런 과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무엇으로 쓸 수 있냐고 하면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그리고 대변은 현금 나갔으니까 현금 50만원 이렇게 좀 적어주시면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라 보세요. 라는 왜 아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답은 다입니다. 가다. 답은 2번이고. 라가 왜 아닌지 봅시다. 사건을 잘 보세요. 상품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반비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대비용이라고 하면서 그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이거는 이제 회계에서 상품으로 처리를 하죠. 아니 뭐 비용을 어떻게 뭐 자산으로 처리하면 어쩝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조금 회계를 좀 더 깊게 배우시면 이해하실 부분인데 말씀을 드릴게요. 결국은 이거는 나중에 비용 처리할 거를 일단 자산 처리한 다음에 나중에 하자. 비용 처리. 약간 유보하는 느낌이에요. 유보하는 느낌. 결국 모든 자산들은요, 비용 처리가 돼서 다 사라집니다. 예, 요거는 이제 조금 더 많이 배우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요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답은 2번. 자, 그 다음 7번 갑니다. 자, 아까 했던 문제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자, 여러분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려면 수익이나 비용이 어디에든 있으면 된다 했는데 미치지 않는다면 수익과 비용이 어디에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은요, 나머지 계정이 뭐냐면 자산, 부채, 자본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재무상태표 계정만 있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가 교환거래라고도 이야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요 말은 그거예요. 말만 좀 다른데,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요, 수익이나 비용이 일단 차변이나 대변 어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손익거래라는 말을 예전에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 계산과목, 있는 거래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처럼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수익이나 비용 계정이 어디에도 없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자산, 부채, 자본으로만 이루어진 거래를 뜻하거든요. 차변, 대변에 요거를 교환거래라고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교환거래. 그리고 이 두 개가 이제 합쳐지면 나중에는 혼합거래라는 말을 쓰기도 했었죠. 혼합거래. 혼합거래. 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혼합거래. 글자 더럽죠. 미안합니다.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수익이나 비용만 잘 찾거나 있나 없나만 잘 확인만 하시면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게요. 미치지 않는 거 그러면은 수익과 비용이 있으면 무조건 오답이 되겠죠. 자, 외상매입금, 현금 전부 다 재무상태표 계정이잖아요, 여러분. 외상매입금은 부채고요, 현금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이거 답이네. 바로 나와버렸다. 너무 시시하다. 그쵸? 수익과 비용이 없으면 된다 했는데 1번에서 너무 빨리 나와버렸다. 그럼 2, 3, 4번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아르바이트생의 시급 보이시죠? 요거는 보통 급여라는 계정이 있긴 한데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중에 우리 분기할 때 배울 건데요. 잡급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쨌든 비용입니다. 비용입니다. 비용. 자, 거래처 직원의 결혼식 축의금은 접대비라는 비용이죠. 발생했죠. 또 월세 보이세요? 월세를 뭐 이렇게 이체하여 보내줬다. 그러면 임차료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2, 3, 4번이 이 문제에서는 답이 안 되네. 그죠? 자, 뭐 손익계산서 기초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거의 뭐 우리가 뭘 배우냐면 처음에는 계정 과목이 어디 소속이냐 이런 거 많이 배우고요. 문제도 그래 많이 나오고요. 두 번째로는 각 계정 과목들이 속한 곳에서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또 배울 겁니다. 그거 하기 이전에 자, 거래의 8요소라는 게 있어요. 회계의 결합관계라는 부분인데, 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아셔야 돼요. 좀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요거는 제가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었죠. 여러분, 회계는 기업의 언어이다. 여러분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지만 문법도 배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부분은 문법입니다. 문법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T계정을 두 개를 하나 그려드릴게요. 두 개 그려드릴게요. 뭘 그리냐 하면 우리 재무상태표 기본 모형 아시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도 기본 모형 아시죠?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 그리고 자본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비수라고 했습니다. 비수. 요거는 뭐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 안 되면 억지로라도 외우시기 바라고요. 자, 비수입니다. 자, 그럼 보십시오. 결합관계를 먼저 적으실 때는요, 맨 처음에 차변을 먼저 왼쪽, 대변 오른쪽. 이건 뭐 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재무상태표 계정을 순서대로 차변에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대변에도 자산, 부채, 자본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익계산서 계정은 비용, 차변 자리, 비용이잖아. 그치? 수익은 대변 자리. 이거는 하나씩만 적으십시오. 비수. 자, 이렇게 적어 놓고 보면 차변에 4개, 대변에 4개가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가 뭘 하냐? 총 8개죠. 거래의 8요소라는 말을 씁니다. 요거를 이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는 거죠. 총 8개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특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변에 있는 자산부터 해서 하나씩 보겠습니다. 차변에 있는 자산, 여러분 T 계정을 보시면 자산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차변이죠. 그러면 보세요. 자산 G자리에 있는 거죠. G자리에 있을 때는 우리가 위로 화살표를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위로 화살표. 그러면 반대로 대변에 한번 보세요. 자산, 대변에 있네. 자산의 원래 자리 어딥니까? 차변이잖아. G자리에 없지요. 남의 자리에 가 있죠. 그러면 감소라고 합니다. 이걸 밑으로 화살표. 우선은요, 화살표로 연습을 하십시오. 시중교재 같은 경우는 거래의 8요소를 설명할 때 여기다가 화살표 넣지 않고 자산 증가, 자산 감소 이런 식으로 한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요, 나중에 제가 지금 빅픽처를 그리고 있는데 문제 풀 때요,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화살표 위아래 위아래 요거 좀 잘 적어 놓으시면, 이걸로 미리 일단 연습을 좀 하시면 나중에요, 문제 푸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다시 정리할게요. 자산 증가하면 차변에 적습니까? 대변에 적습니까? 차변이고요. 자산이 감소하면 차변에 적을래? 대변에 적을래? 대변에 적는다. 이거는 약속입니다. 언어의 문법이죠. 왜? 묻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자, 같은 방식으로 부채를 보시겠습니다. 부채가 차변에 있다. G자리는 대변인데 왜 차변에 있니? 니는 감소야. 이렇게 보시고, 대변에 있는 부채, 니 자리에 잘 왔네. 증가하시면 되겠고요. 위로 화살표. 자본도 마찬가지로 니 대변 계정이잖아. 근데 왜 차변에 있니? 니는 아래로 화살표다. 감소. 자본도 보십시오. 니 대변 계정, 대변에 잘 있구나. 증가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은 그냥 발생이라는 개념밖에 없어요. 얘는 감소라는 개념, 증가 개념 이게 아니에요. 비용은 그냥 발생. 수익도요, 발생. 그래서 둘 다 위로 화살표 하시면 되겠지요. 여기까지 일단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응용해 볼게요. 여러분, 자본의 감소는 어디에 적습니까? 일단 뭐 화면 보고 하세요. 차변에 적죠? 요것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요 그림 그리는 거 연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탁탁 떠올라야 돼. 여러분, 부채 증가 어디에 적을까? 대변에 적습니다. 됐죠? 여러분, 자산의 감소는 어디 적을래? 대변에 적죠. 자, 여러분, 수익의 발생은 어디 적을래요? 대변이고요. 비용의 발생은 차변 되겠습니다. 이런 거 잘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분개를 하는 걸 보여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이제 차변의 요소, 대변의 요소, 이렇게 차변 요소는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차변 요소 4개가 보이시고요. 대변에도 요소들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차변 요소 하나, 대변 요소 하나가 결합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뭐 가운데 줄이 찍찍 그어져 있는데 요거는 임의로 그냥 끈 겁니다, 여러분. 차변 요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 대변 요소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이렇게 되게끔 분개가 되면 되는 거입니다. 되죠? 잠깐 올라가서 아까 분개 보세요. 제가 아까 전에 5번 문제에서 했던 분개 보세요. 차변에 요 위에 거부터 보세요. 운반비 보이세요? 이거 비용이잖아요. 아까 비용의 발생 어디 적는다 했는데요. 차변. 그래서 적은 거예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정체가 뭘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에 대변에 적은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래의 8요소이고요. 그리고 차변 요소가 하나 나왔으니 대변 요소에도 무언가 하나가 나와야 된다. 대변 요소가.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은, 자, 밑에 보세요. 요거를 우리는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읽어볼게요.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하는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그러니까 차변에 뭐 하나 요소 발생했으면 대변에도 요소 발생해.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는요,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차변에 하나, 대변에 하나 이렇게 해서 이중으로 기입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는 아니고 최소한 하나씩은
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뭐 계정 과목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회계 생기초 연습에서 계정 과목을 최소한의 계정 과목들을 암기를 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뭐 제가 말씀드렸는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우리 책에 보시면 회계 생기초 뒤에 163페이지부터 166페이지까지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회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계정 과목들을 제가 책에다가 일단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근데 이거는 주의하실 점은 지금 당장 뭐 외우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외웠던 거는 뭐냐, 회계생기초에서 했던 그 정도만 일단은 좀 억지로 외우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분계 연습하고 문제 풀고 책 보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친구 이름 외우듯이 외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거래 판료소부터 해서 제가 좀 범위를 나눠놨죠. 거래 판료소 관련된 문제 어떤 거를 풀 것인지를 제가 좀 체크부터 해드리겠습니다. 거래 판료소 문제들이 좀 많거든요. 넘겨보시면은 총 14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뭐 다 풀지는 않을 거고요. 문제부터 체크할게요. 2번, 3번, 5번, 7번, 9번, 11번, 12번, 13번, 일단 여기까지 13번까지 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풀어봅시다.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들 꼭 시간 내서 나중에 풀어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2번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 풀고 오세요. 그냥 막 답만 지금 막 찍찍 적고 하지 마세요. 공부가 안 됩니다. 그러면 떨어집니다. 아시겠죠? 네. 자, 다음에 거래 결합 관계에서 성립할 수 없는 것은, 자, 요거는 우리가 거래 판료소를 암기를 했었어야지만 풀 수가 있죠. 자, 1번 차변, 자산의 감소. 자산은 지자리가 차변인데 지자리에 있으면 증가해야지. 바로 1번이 답입니다. 대변도 자산의 증가가 아니고 감소가 돼야 되잖아. 그쵸? 나머지는 뭐 보시면 되겠죠. 어떤 식으로 문제 나오는지 일단 보시라는 의미로 좀 워밍업 하는 문제를 넣었고요. 3번 봅시다. 자, 다음의 내용이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이 증감하는 거래에 있어서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거래의 이중성이죠. 됐죠? 자, 됐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나머지 보기들은 또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니까 좀 기다리시면서 지금 하시는 것만 꼭꼭 씹어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5번 하겠습니다. 5번 밑에 있는 7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번. 자,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거래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아직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분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 푸는 요령 위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의 증가잖아요. 그러면요, 문제에서 자산과 부채 계정 과목부터 일단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보기 읽을게요. 건물을 2년간 임대하고 임대 보증금 현금으로 받다. 여러분, 임대 대자 들어가죠. 대변 계정이고요. 차변에는 자산, 대변에는 부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이게 나온 김에 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뭐부터 배웠었냐면 임차료, 요건 배웠어요. 임차료, 그 다음에 임대료 배웠습니다. 근데 임차료는 차자가 들어간다, 임대료는 대자가 들어간다. 근데요, 얘네들 끝글자 보세요. 료잖아요. 뭔가 수익과 비용의 느낌이 강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수익 아니면 비용들입니다. 자, 차변, 대변. 차변에는 비용, 대변에는 수익이지요. 요까지는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계정 차 보증금도 있고요, 여러분. 대보증금도 있습니다. 글자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희가 글자를
캘리그라피도 하지만 요거 이 펜은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펜도 좀 싼 거라서 그런가 봐. 같은 방식으로 가자. 임, 차, 차변, 대변, 차변, 대변. 계정 과목들 중에서 보통 금으로 끝나는 애들 있죠? 거의 자산 아니면 부채일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계정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됐어요. 료로 끝나는 애들은 뭐 수익 아니면 비용이고요. 무슨 금 하는 애들 있죠. 거의 자산 아니면 부채 아니면 자본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자산 아니면 부채인데 차변에는 자산이고요. 임차보증금 자산, 임대보증금은 부채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꿀팁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보시면 현금으로 받다 했죠. 현금 자산이잖아요. 자산으로 받았다. 나한테 돈 들어왔잖아. 자산의 증가. 차변. 맞네. 임대보증금. 내가 여러분 임대해줬다는 말은요. 내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놀고 있어서 딴 사람한테 월세 받고 준 거예요. 빌려준 거라고요. 그때 난 보증금 받을 거 아니야. 그치? 이 보증금 내 거야 아니야. 내 거 아니잖아요. 계약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될 부채잖아요. 그래서 이 부채를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답은 1번입니다. 너무 또 허무하게 나왔어요. 2, 3, 4번을 일단 보겠습니다. 유리창을 교체하다라는 말 보이시고 월말에 지급하기로 라고 보입니다. 이건 일단 우리가 분계 안 배웠지만 적어드리는 걸 일단 적어만 놓으세요.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면 좀 뭐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유리창을 교체할 돈은요 수선비라고 합니다. 수선비. 비용 발생이죠.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가운데 슬래시 할게요. 이건 이제 차변 대변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가운데 슬래시 했습니다. 대변은 월말에 지급하기로 하다. 돈을 줬으면요, 여러분, 현금, 대변 적으면 돼요. 근데 아직 아무것도 못 줬죠. 이런 거는 이제 뭐라고 적으시면 되냐면, 미지급금이라는 계정을 쓰시면 됩니다. 미지급금은 부채인 거 아세요? 이거 기억 못 하셨으면 한번 더 기억해 주세요. 부채입니다. 부채 증가. 자, 그 다음 보시면, 차입금 6천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둘 다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잠깐 오른쪽 지우고요. 자, 요거는 먼저 분계 적어 드릴게요. 지금은 뭐 몰라도 괜찮아요. 우리 나중에 또 분계 암기할 날이 올 겁니다.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올 거예요. 자, 차입금을 지금 갚았죠. 여러분, 차입금은 자산, 부채, 자본 중에 일단 뭡니까? 부채, 빚이거든요. 얘 자리는요, 대변입니다. 근데 이제 빚이 증가할 때 대변에 적는다고요. 근데 지금 요 사건에서는 요 빚이 갚았잖아요. 빚을 갚았잖아. 그럼 빚이 좀 감소되겠죠. 그래서 차변에다가 차입금 적으시면 돼요. 근데 뭐 차입금 계정은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1년이냐 2년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기라고 봅니다. 단기 차입금을 차변에 적었다. 이 말의 뜻은요 부채가 감소되었다라는 뜻입니다. 6천만원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음으로써 감소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중인 거죠. 부채 감소 이렇게 적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자를 냈죠. 그러면 이자 비용 자리 차변이잖아. 그래서 이자 비용 100만원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개 6천만원과 100만원을 전부 다 뭘로 줬다? 현금으로 줬다. 그러면 대변에다가 6,100만원의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현금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고, 뭐 지금 당장은 여러분 분계를 못 하시더라도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일단은 다 적어만 놓으세요. 적어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용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되어 있죠. 보통 분계는요 문제에 다 적혀 있거든요. 이렇게 키워드만 잘 체크하셔서 적으시면 됩니다. 차변 보험료 비용 발생했으니까 차변 적었어요. 대변은 현금입니다. 뭐 보험료는 이렇게 100만원 적으시면 되겠고, 대변의 현금도 100만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거래 판료소에 따라서 비용의 발생 아까 차변에 적을 거다라고 우리가 약속했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적을 거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 답은 1번 되겠죠? 6번 문제도 같은 방식이라서 제가 여기는 안 풀어드리는 겁니다. 그냥 기초적인 문제만 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 나머지는 따로 푸세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좀 잘려 있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다음과 같은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이냐 라고 하고 있죠. 차변의 자산 증가래요. 대변의 자산의 감소래요. 일단 화살표로 항상 이렇게 적으라고 했습니다. 한글로 적는 것보다 화살표로 좀 더 직관적으로 적으시고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를 풀 때 제가 미리 좀 좋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문제 풀 때도 화살표로 푸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거래 종류가 교환거래라는 말이 써있긴 한데 의미 없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교환거래와 선입거래 차이점 말씀드렸잖아요. 차변과 대변을 딱 봤을 때 수익이 있나 비용이 있나를 찾아보세요. 없으면 그냥 교환거래고요. 있으면 손익거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결합관계를 이미 다 제시를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제시를 다 하고 있잖아요. 이미 요것만 봐도 교환거래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교환거래라는 단어는 지금 이 문제에서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문제 푸는 요령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산의 증가라고 적혀있고 자산의 감소라고 적혀있죠. 그럼 자산 두 개를 일단 찾으시면 돼요. 비품, 현금이네요. 이게 또 답 1번이네. 왜냐하면 자산, 비품이라는 자산을 구입하면요 나에게 자산의 증가가 됩니다. 분계를 해보면 차변에 아까 우리 자산 증가 적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비품 100만원 적으시면 돼요. 가운데 슬래시 끄면 차들을 구분하는 선이라고 했고요. 자, 그리고 대변에는 뭐를 적냐?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됐잖아. 그러면 아까 대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의 적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00만원 적으면 되잖아. 그럼 요것만 딱 봐도 자산, 비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고 현금이라는 자산이 감소했으니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이건 이제 거래 8요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암기를 꼭 하십시오. 회계는 기업의 언어다라는 표현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문법입니다. 거래 8요소는 문법이니까 14페이지에 있는 거 아까 외우는 요령도 알려드렸으니까요. 그거 잘 보시고 하시고. 자, 2번도 일단 분계는 지금 다 적어드릴게요. 우선은 우리가 지금 분계를 안 배웠지만 적어는 놓을게요. 국민은행으로부터 500만원을 단기 차입 나왔죠. 키워드가 항상 나와요. 단기 차입 빌렸잖아. 요거는 부채가 증가했겠지. 부채의 증가는 대변의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이라는 계정 쓰십시오. 500만원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리고 보통은행 가서 단기 차입 이거는 뭘 빌리는 거냐면 돈 빌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금이라고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단기 차입금은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 증가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3번, 4번도 계속 해볼게요. 네, 죄송하고요. 현금을 출자하여 상품 매매업을 시작하다. 이거 맨 처음에 이제 사업할 때 하는 분계인데 현금을 출자했다라는 말은요. 주주들한테 현금을 투자받았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나에게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의 증가는 아까 차변에 적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차변에 현금 500이라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대변에다가는 출자하다라고 했으니까 출자. 그럼 나는 그 돈을 투자받고 자본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본금을 그냥 자동적으로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의 증가라고 할 수가 있고요. 대변에 있는 자본금은요. 자본이 증가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네 번째입니다. 상품을 외상으로 구입하다라고 되어 있죠. 제가 키워드 동그라미 하는 것도 잘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상품을 샀죠. 그러면 상품이라는 자산이 증가를 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아까 차변에 적기로 약속했죠. 자, 그럼 차변에 상품 200만원 적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대변 적어볼게요. 뭐 물건을 사왔으면 내가 장사하려고 사온 게 상품이잖아요. 사왔으면 이제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돈 줬으면 대변에 현금이라 적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는 돈을 줬다 안 줬다가 아니라 그냥 외상으로 샀죠. 외상 매입금이라는 계정이 있죠. 요거 계정 있죠. 자, 여러분 우선 뭐 차변에 있는 상품은 자산이 증가됐다라고 아실 겁니다. 자산이 증가 이렇게 적었고요. 자산이란 글자입니다.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 같은 경우는 부채이죠. 내가 갚아야 될 돈은 부채잖아. 빚이잖아.
증가잖아. 대변. 그러니까 부채 자리가 대변인 건 아시죠? 그러니까 이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 적자. 대신 감소하면 반대쪽 차변에 적자. 그리고 상품도 마찬가지예요. 자산의 자리 차변이잖아.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하면 지방에 들어왔다라는 의미로 그냥 증가, 자산, 차변 이렇게 적자. 그리고 자산이 만약에 감소하면 집에서 나갔다라는 의미로 그냥 대변에 적자. 이게 그냥 약속이에요. 약속. 회계에서 말하는 약속입니다. 문법이죠. 문법. 자, 그렇게 기억을 좀 하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9번, 11번 보겠습니다. 9번과 11번. 자, 일단 뭐 대표 문제만 제가 풀어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꼭 시간 내서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거래의 결합관계와 거래의 종류로 올바르게 표시한 것은 무엇이냐? 뭐 최근에 좀 나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분개하실 줄만 아시면 됩니다. 단기 차입금 현금으로 지급하다라고 되어 있죠. 우선 여러분 단기 차입금은 빚입니다. 빚, 부채. 근데 부채를 지금 갚았죠. 그럼 부채의 감소입니다. 부채의 감소. 우리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기로 했어요? 대변에 적기로 했어요?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변에다가 단기 차입금 15만원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가운데 슬래시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현금 나갔네. 자산의 감소네. 자산의 감소는 우리 대변에 적기로 했네. 현금 15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차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은 부채가요. 감소인 거고요.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이요. 감소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밑에 이제 거래 요소. 먼저 차변은 부채 감소니까 얘고 대변은 자산 감소니까 얘네. 그리고 보세요. 차변과 대변 어디에도 수익과 비용이란 말이 안 적혀 있죠. 그러면은 교환 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고. 손익거래가 되려면 차변이나 대변을 딱 봤을 때 수익이나 비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하나만이라도. 그러면 손익, 이거 손익, 이거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과 비용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손익거래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1번. 자, 다음 거래에 대한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를 보기 위해서 선택한 것끼리 짝지어진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네요. 이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은요, 키워드부터 체크하고 분개하겠습니다. 대한상사는 민국 상사에서 단기 차입한 100만원이 만기가 도래하였다. 만기가 도래.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빚이 있어요. 빚이. 민국이한테. 근데 만기 도래. 그러면 이제 갚아야 될 날짜가 온 거죠. 그래서 이자와 함께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을 한다라고 하죠. 자, 분개부터 하나씩 적을게요. 먼저 내가 빚을 갚았잖아요. 그러면 부채가 감소하겠죠. 그럼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적기로 약속했거든요. 차변에 단기 차입금이라고 적고 100만원을 적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자가 5만원 나갔죠. 이자는 나갔다. 이자 비용이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입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5만원 차변에 적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개 105만원이거든요. 105만원 요 두 개를 다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내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요. 계정 과목이 당좌 예금이고요. 네가 발행한 당좌 수표는 현금입니다. 됐어요? 내가 발행한 건 당좌예금이라는 계정을 써야 되고요. 내 통장에서 준 거니까 네가 발행한 거는 네 통장이지 내 통장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난 돈으로 받습니다. 그러면은 현금으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서는 내가 발행했기 때문에 둘 다 105만원을 당좌예금으로 줬죠. 대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 판료소를 묻지 않습니까? 자, 차변에 있는 단기 차입금 얘는 뭐냐면 부채의 감소죠. 여기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는 비용의 발생이죠. 그 다음에 대변에 있는 당좌 예금 같은 경우는 자산이 감소한 겁니다. 그러면 바 되겠네요. 바. 답은 3번입니다. 자, 이제 우선 두 문제만 더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12번과 13번을 풀겠습니다. 12번과 13번 풀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먼저 12번. 자, 결합관계에 대한 거래 내용이 일치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서 하는 말은 그거예요. 보세요. 지금 가가 여기 있잖아요. 자산, 차변은 자산 증가하면서 연결된 부분 보세요. 여기죠. 대변은 수익이 발생하느냐, 뭐 그런 거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가부터 볼게요. 가. 일단 이거는 분기할 줄 몰라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보세요. 자산 수익만 있나 없나만 보시면 돼요.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일단 자산이 나오긴 했지만 지급 요 말은 자산이 감소한 거잖아. 됐어요? 그럼 1번 땡. 외상 매입한 상품 대금을 갚았다. 외상 매입이란 말도요 빚이거든요. 갚았으니까 빚이 감소하겠죠. 요것도 부채입니다. 부채가요 감소하는 거래입니다. 그래서 아예 틀렸습니다. 1번 땡.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발행한 어음이 만기가 되어, 내가 발행한 어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음 금액 50만원을 수표 발행하여 지급하다. 수표를 발행하다. 내가 발행한 수표는요, 여기서는 약간 생략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수표 명칭이 정확하게 뭐 자기합 수표냐, 그 다음에 뭐 당좌 수표냐, 이렇게 주면 참 좋을 낀데, 한 번씩 옛날 스타일의 문제 내시는 분들은 그 말 안 주세요. 그냥 수표란 말을 쓰시기도 하세요. 요 말은 뭐가 생략이 되어 있냐 하면 사실은 당좌 수표라는 말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수표라고 명확하게 안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거의 당좌 수표입니다. 그냥 그걸 가정하고 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계속. 자, 그래서 당좌 수표를 발행해 지급하다. 지금 보세요. 발행한 어음이라는 말 보이시죠? 어음을 지급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음을 왜 주냐면 내가 물건값이 없을 때 어음을 딱 주면서 이런 말 해요. 야, 이거 나중에 만기 되면 은행 가서 돈 받아라. 이게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걸 어음을 주긴 줬지만 결국은 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빚이죠. 빚. 그래서 이렇게 준 어음을 지급어음이라 하거든요. 지급어음, 나중에 돈 지급할게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급어음 대변 계정에 있는 부채거든요. 근데 만기가 됐다? 그러면 차변에 지급어음 적고, 지금 당장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요. 50만원. 요거는 분계 연습할 때 제가 이제 또 우리가 같이 외우는 시간 가질 거니까 지금은 우선 저것만 놓으세요. 수표를 발행, 당좌 예금, 대변 당좌 예금.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급어음은요 자산의 감소고요. 아, 자산 아니죠, 여러분. 부채가 감소된 거죠. 대변 당좌액은 뭐예요? 자산이 감소됐잖아요. 나 볼까? 부채가 감소, 그 다음에 어디로 가노? 자산이 감소. 답 2번이네요. 그러니까 답 2번이 제대로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 3번, 4번 보기도 다 체크할게요. 기업주 부담의 재산세를, 요거 보세요. 재산세만 딱 보면요, 회사에 뭐 재산세를 만약에 낸다 칩시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 과목으로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앞에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기업주, 이 사장님 거를 회사 돈으로 내면 안 돼요. 그래서 사장님 거를 만약에 회사 돈으로 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인출금이라는 계정을 씁니다. 여기 비용 계정 못 써요, 차변에. 그리고 현금 지급 보이시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적습니다. 자, 그럼 인출금은 뭐냐 하면요, 사장님이 우리 회사의 자본 돈을 뺏은 거잖아요. 어째 보면 회사 돈 지 맘대로 쓰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썼잖아. 그래서 인출금은요, 자본이 감소됐다라고 봅니다. 이것도 뭐 분기할 때 어차피 암기할 거예요. 그리고 현금은 자산이 감소죠. 이거 뭐 다 보십시오. 자본 감소. 이거까지 맞네. 자본 감소니까 맞지? 인출금 차변. 근데 대변에 부채 증가라고 돼 있지만 우리 3번 분개해 보니까 대변에는 자산이 감소네. 그래서 틀렸죠? 자, 그 다음 현금을 출자하여 영업을 시작한다. 요거 기억나십니까? 차변 현금을 투자받았고요. 대변은 출자 나오면 무조건 자본금 적으랬어요. 이렇게 적으십시오. 차변에 있는 현금은요, 자산이 증가죠. 그리고 대변에 있는 자본금은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뭐 라 볼까? 라 비용의 발생이잖아. 비용 뭐 어디도 없잖아. 그래서 틀린 거예요.
그리고 대변 자본의 증가, 요거는 맞겠네. 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마지막 문제는 13번 문제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알아서 좀 다 푸시고요. 자, 독도 상사의 다음 거래에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는 무엇인가? 뭐 발생하지 않는 거래 요소. 자, 오늘 이루어진 거래가 있었나요? 독도 상사는 울릉도 상사로부터, 자, 이제부터 나옵니다. 사무용 책상, 요거는요 비품이고요. 구입을 했다 했죠. 그러니까 나는 비품을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거 바로 위에 문제 적을게요. 이렇게 적으면 돼요. 차변에 비품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요거를 구입하면서 돈을 어떻게 줬는지 보세요. 5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대변에다가 현금 적으세요. 30. 나머지는 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카드는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내가 다음 달에 카드 회사에 갚아야 될 돈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고 적냐면 미지급금이라고 적습니다. 외상 매입금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외상으로 산 것 개념은 같아요. 외상으로 산 거는 같지만 외상 매입금을 쓸 수 있는 상황은 뭐냐 하면 상품이나 제품을 샀을 때만, 그러니까 뭐 제품을 산다는 말은 좀 이상하지만 상품을 샀을 때 혹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 샀을 때 있죠. 그럴 때 외상으로 하면 외상 매입금 가능하다. 하지만 나머지 이런 비품은 우리가 말하는 그 재고자산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외상 매입금 못 씁니다. 그냥 미지급금, 상품 이외의 자산이니까 쓰셔야 돼요. 이렇게 20만원. 자, 그러면 이제 거래 판료수 한번 봅시다. 차변에 있는 비품은요. 아이고. 자, 차변에 있는 비품은 자산이 증가되었습니다. 대변에 있는 현금은 자산이 감소됐다. 그리고 미지급금은 빚이죠. 부채가 증가하였다. 그러면 발생하지 않는 거 하나씩 다 찾아보면 돼요. 우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거 다 있죠. 그 다음에 부채의 증가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은 수익의 발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 판료수까지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개정 과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 겁니다. 오늘 17페이지까지 했죠. 개정 과목 문제를 한번 넘겨보시면 총 26문제로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좀 문제를 일단 풀면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요거 이제 끝나고 뒤에 회계 순환 과정이 나오는데 요거까지 일단 끝내시고요. 뭐 여러가지 장부 이런 것도 일단 다 끝내신 다음에 36페이지까지 일단 회계 기본 이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36페이지까지 회계 기본 이론이 끝나면 바로 제가 분계 연습을 할 겁니다. 우리 분계 연습도 이 책에 뒤에 보시면 분계 연습 부분이 있습니다. 요 책에 있는 분계만 달달달달달달달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요. 그것만 잘 외우시면 시험에는 무조건 합격한다. 왜냐면 우리 비중이요, 전산회계는 분계가 한 50%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맞춰가지고 하시면은 엔간한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거든요. 전산회계는 프로 분계사를 뭐 만드는 시험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뭐 같이 할 거예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 것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